나는 언제나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피곤해 저려진 몸을 이끌고 플랫폼에 서 있었고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한 새벽이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나는 맨 앞 칸에 올랐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고 차는 서서히 출발했다. 나 외에는 사람 한 명 없는 칸 안. 나는 그제야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 했다. 그런데 곧이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다. 저 멀리 저 끝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새벽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피곤이 몰려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눈을 감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내 앞자리에 불쑥 앉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그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오싹함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다음 역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몇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여전히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리려는 역이 가까워지는 동안 나는 여전히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결국 도착역에 다 왔을 때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재빨리 내렸다. 지하철은 이내 문을 닫고 출발했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지하철 선로에서 들려오는 낮고 깊은 울림.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끽끽거리는 비명으로 변했다. 뒷걸음을 치며 플랫폼을 떠나던 중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온몸이 뒤틀린 채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겁에 질려 나는 역을 빠져나와 걸음을 재촉했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 그 여자는 낯선 승객을 찾기 위해 여전히 그 새벽에 지하철을 떠도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에서 있었던 기묘한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은 대학교 친구 사이로 평소 도시전설과 괴담에 관심이 많아 졸업 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서울 근교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폐쇄된 지 오래되었고 출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와 연장 사진들에 이끌려 그곳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밤 이들은 약속 장소에 모여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막 지나선 참이었고 언젠가부터 드리웠다는 짙은 안개가 주변을 자욱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울타리를 넘는 건 큰일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혹적인 공포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병원 건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귀신이 나올 법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부식되고 탈색된 페인트는 얼룩덜룩했으며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어 건물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부는 더욱 황량했고 희미한 빗줄기 사이로 먼지가 떠다니며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곧장은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벽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고 누군가의 장난스러운 흔적일 수도 있는 빨간 페인트 자국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 바람 소리, 아니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보다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남겨보자는 의견에 따라 몇몇 친구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카메라를 들고 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 후 그들 중 한 명, 민우가 몇 층에서 의문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 자장가 같았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따라가니 한층 높은 곳에서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민우의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처음엔 그저 재미있는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거기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냐? 라며 농담을 건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가 단순한 환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친구들은 다시 그룹으로 모여 소리가 나던 곳을 다시 한번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한 친구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병원 당시 직원들로 보였고 그중 이유 없이 흐릿하게 지워진 얼굴을 가진 이가 몇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흔들림 없는 노랫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사진을 쳐다보라는 듯이 곧 모두가 겁에 질려 다시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는 걸 늦게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모두가 빠져나온 줄 알았던 순간 민우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바깥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앞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철문이 스스로 닫혀버린 듯했죠. 친구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나중에야 겨우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끝내 찾을 수 없었으며 그의 실종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종종 그날 이후 친구들 앞에 그 노랫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듯해 모두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다양한 해석과 이론이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이 실제로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라며 경고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야기가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용감한 탐험자들은 여전히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으니 이야기는 보다 강화되어 확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기묘한 곤지암 정신병원 썰은 그 자체로 현대 도시전설의 일원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누군가가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풀고자 방치되고 변질된 병원을 향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될지도 모르죠.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에서 살던 영수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매입했다. 이 집은 100년이 넘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몇 년간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집을 처음 본 순간 영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닫힌 대문 너머로 집 안뜰이 보였고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 위엄있게 보였다.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집이 귀신 들린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영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단순히 낡아서 관리가 안 된 집일 뿐이라 생각했다. 첫날 밤 영수는 대충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집 곳곳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영수는 잠결에 귀신 들린 집이란 이웃의 말을 떠올리며 그냥 바람 소리려니 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수는 업무로 바빠져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날따라 집에 들어가는 순간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기분 탓이라 여겼지만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영수는 대충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새벽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영수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며 설렁설렁 일어나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는데 부엌 창문 밖으로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를 목격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시 잠에 들기로 했지만 불길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그 이후로 영수는 밤마다 같은 소리에 시달렸다. 밤이면 밤마다 발자국 소리가 더욱 선명해졌고 가끔은 누군가 사라지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다. 견딜 수 없었던 영수는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소리의 근원을 잡기로 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 속에는 거실을 서성이는 희미한 하얀 그림자가 찍혀 있었고 그 그림자는 부엌 아래에서 이내 사라졌다. 놀란 영수는 다음날 이웃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은 그 집에 얽힌 낡은 전설을 들려주었다. 옛날 그 집에는 한 여인이 홀로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웃과 거의 교류하지 않으며 집안에서 조용히 생활했는데 어느 날 이사를 온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 주변을 손보던 중 느티나무 근처에서 여인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 집은 몇 명의 사람들이 살려고 했으나 영수처럼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여 결국 집을 떠났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느티나무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느티나무 아래 작은 돌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영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을 파보기로 했고 무덤처럼 큼지막한 나무관과 오래된 사진 그리고 여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 속에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고 이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가끔씩 그 집은 영수 꿈속에 등장해 계속해서 그를 불러내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밤이 되면 적막감이 마을을 뒤덮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으며 서로를 잘 알았고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소문의 시작은 마을 끝자락에 사는 한 노인의 증언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집 뒤편에 있는 오래된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히 노인의 노망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두려움에 직접 그 우물에 가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중 젊고 혈기왕성한 청년 한 명이 우연히 그 우물 가까이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깨어났다. 그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우물로 걸어갔다. 달빛이 어슴풀에 비추는 밤중 청년은 우물 가까이에 다다랐다. 가까이 가서 듣자 정말로 그 우물에서는 흡사 사람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 순간 우물 깊숙한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나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덜덜 떨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젊은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의기투합하여 다시 한밤중에 그 우물로 가보기로 했다.
깊은 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하고 우물로 향했다. 우물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점점 더 긴장했다. 우물가에 도착하여 카메라를 켰고 한 명이 우물 속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카메라 화면에는 말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얼굴이 깜빡이는 듯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모두 재빨리 도망쳤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물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 우물에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더 이상 우물 근처에서 기묘한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 우물은 이제 마을 이금단의 장소가 되었다. 몇 년 후 도시에 살던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 우물과 그날 밤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을 느껴 마을을 방문하였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물에 다가갔고 그 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장비만이 우물가에 남겨졌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우물 주변 조차 가지 않으며 방문자들에게 항상 그곳은 비어있는 곳이라고 경고한다. 한밤중 시골 마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누군가 그 우물에 다가가면 다시금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정막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우물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